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님이 24표 4장의 슬라이드를 준비하셨는데 8분이서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인식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하는데 대응 방식은 전대미문이 아니라 외환위기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역사적인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전 지구가 가계가 됐건 국가가 됐건 부채비율이 가장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이 위기를 맞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 공급 과잉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한계를 감안하게 되면 이 위기는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이 위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우리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은 우리의 금융의 문제를 얘기할 때 서로의 시점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금융당국에서 얘기하는 현재 우리가 괜찮다, 현재 얘기를 하지만 금융시장의 가격 지표들은 현재를 얘기하지 않고 1년 후, 2년 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대출이 지금 420조고 소호대출 120조, 가계부채, 가계주택담보대출 690조, 부동산 100조, 다 합치면 1310조인데 은행의 총 대출이 1420조가 그래요. 그러면 이 경기 침체가 길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들의 어떤 이자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상환 능력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무슨 비하회수들이 이런 게 거의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위기가 처음 시작할 때 서브프라임 위기라고 했는데 지금 오면은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하는데요. 좀 지나면 아마 저는 그래서 글로벌 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 사회적 변동, 국제정치의 질서의 변동까지도 가져갑니다. 어제 중국이 IMF의 SDR을 쓰자는 또 미국 달러에 도전하는 어떤 강력한 얘기를 해놨는데요. 지금의 우리의 이 대응을 자꾸 외환위기 방식, 지난 10년간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총체적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의 관점으로 이 위기를 이해하고 대응을 나가면 금융 스스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크고 폭넓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아마 새로운 시스템이 금융 쪽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 체력이 튼튼해서 뭔가를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면 좋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나라와 어떤 금융의 어떤 문화라든가 시스템을 새롭게 다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열심히 벤치마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국가와 금융기관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라고 했는데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컴퍼니였고요. 우리나라는 컴퍼니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금융기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위기 되면서 다시 금융회사들이 금융기관으로 선진국 전부 다 다시 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완 실장님 그림에 나와 있는데 미국이 백하고 있는데 그 백하고 있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금융회사냐 금융기관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세기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가장 많은 선거구호가 규제 완화였는데요. 저는 이 용어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 규제라는 용어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기반에서 우리가 이번 문제의 직접적인 발화점이 됐던 것은 파생금융상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규칙조차가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장경덕 논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를 어떻게 이런 용어보다는 새롭게 어떤 규칙들을 실상에 잘 맞게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업계와 그리고 정부와 또 이런 시장의 어떤 이 움직임들이 제대로 반영되는 어떤 새로운 측면에서의 규칙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뭔가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이랬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1, 2년간은 금융기관에서 아주 별 희한한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정상적으로 증자나 채권 발행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 했던 기아차, BW청에게 무려 8조 원의 돈이 모였는데 규칙이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이전에 어떤 규칙들을 막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새로운 자금 조달 상황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그것도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규칙들을 한 번쯤 강동원하고 업계랑 얘기해서 야 이러이러한 상품을 하면 우리 규칙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이런 통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금융을 이끌어가시는 리더시고 또 우리 김영선 위원장님 계셔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리스크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리스크란 데인저라는 게 있어요. 위험. 길거리 가다 보면 낙석주의 해놓고 영어로 데인저 이렇게 써놨는데요. 데인저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금융위기가 오면 돈이 돌질 않습니다. 통화선수가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금융기관에 오늘 오셨던 많은 그 사장님들 대표들께서는 현재의 위험을 리스크라고 생각 안 하시고 다 데인저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데인저를 리스크로 만드는 부분들은 그건 정치가 해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용보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위기가 아니라 미래형으로 생각하고 외국인들도 한국이 나쁘다는 현재 지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미래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